안녕하세요. 안 했어. 네. 알았어. 자, 교실에 선풍기가 생겼습니다. 오, 최신형 우리 사랑스러운 풍기. 명서가 좋은 선풍기를 한 대, 네, 확보를 해갖고 왔습니다. 이 만보가 있어요. 네. 제 거예요. 너 왜 이것도 그러니? 있고요. 자, 오늘 디딤 영상은 4회인데요. 만보가 있어요. 만보도 자, 먼저 궁금해요. 우리 흥선대원군에 대한 만화 짧은 거 하나 보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조선시대 백성들의 영웅 흥선대원군. 나쁜 탐관오리들이 잡혀가서 좋긴 한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긴? 흥선대원군님이 이 나라를 그냥 싹 바꿔놓으셨으니까 그런 거지. 그랬다. 흥선대원군은 집권한 지 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60년 넘게 이어온 세도 정치를 뿌리뽑는 엄청난 개혁 정치를 했던 것이다. 내가 정치를 하는 이상 무능하고 타락한 관리들은 모조리 아웃! 앞으로 능력 있는 인재들을 등용하여 맑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만보도. 니들 나가고! 니들 들어와. 당파와 가문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신 우리 대원군님 너무 멋지십니다. 세금이 어디로 줄줄 새나 했더니 바로 여기였다. 히야! 서원철회! 죽은 학자들의 제사를 지내고 학문을 가르치던 곳 서원. 서원은 전국에 약 1000여 곳이나 있었는데 양반들은 서원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세금을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안 흥선대원군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천여 개의 서원을 아가미 47개로 확 줄여버렸으니 백성들의 소중한 세금 이제 백성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분포를 한 명당 한 포가 아닌 한 집마다 한 포씩 내는 걸로 바꾸거라. 네? 그럼 걷어들일 세금이 줄어드는데 왜 줄어드나? 양반한테도 세금을 거두면 될 거 아니야? 에? 아이, 그럼 양반들도 앞으로 세금 내는 겁니까? 당연하지. 이것이 바로 오포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양반에게도 세금을 걷어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제도였던 것이다. 탐관오리 여러분들, 그동안 백성들 수탈하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편안하게 감옥에서 보내시지요. 싹 다 잡아들여! 지금 이 시간부로 비변사를 당장 없애거라! 임진왜란 같은 위급 상황에 정치, 군사 문제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만들었던 비변사. 하지만 세도 정치 가문이 이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그들 멋대로 나란 일을 처리하는 악질 기구로 변질되어 버렸다.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뿌리뽑기 위해 세도 정치의 핵심 기구인 이 비변사를 단칼에 없애버린 것이다. 비변사 대신 정치는 의정부, 군사는 삼군부에서 담당하도록. 이상. 우와. 자, 지난 4시간에 배웠던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죠? 네? 네? 명서야? 네? 흥선대원군이 네.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도 공평하게 걷고 탐관오리도 없애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흥선대원군 그 다음 56쪽 오른쪽에 침입자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일 위에서부터. 자,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수교하는 것을 반대했대요. 수교 무슨 뜻입니까? 수교? 네, 수교관 여기 나와 있죠. 네.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이나 교류나 무역 그런 말로 할 수 있겠죠. 다른 자, 나라와예요.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어떤 피구나 배구 실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다른 반이랑 시합하면 자신감 잃을 수 있겠죠.
그치? 그런 의미로 다른 나라와 일단 수교하는 것은 반대했대. 그리고 조선이 통상 요구를 거부했대. 흥선대원군이 반대했으니까. 근데 서양의 여러 나라는 군대를 앞세워서 조선을 침략했대요. 야, 우리나라하고 같이 무역하자, 안 해? 하고 이렇게 배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때 이제 프랑스도 그 중에 한 나라였는데 조선이 프랑스인 선교사는 신부님 같은 분이에요. 성당에 있는. 자, 그 선교사를 비롯해서 천주교도를 처형했던 사건이 있었대요. 조선은 서학을 인정했나요? 인정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인정 안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프랑스인 선교사를 죽이고 니네가 천주교도를 죽였으니까 우리가 니네를 쳐들어가겠다. 쳐들어온 거죠. 그게 바로 병인 양요입니다. 병인년에 있었던 서양과의 어떤 그렇죠. 전쟁 그런 뜻입니다. 자, 프랑스 군대는 정족산성이라는 곳에서 조선군에 패했대요. 그랬더니 도망을 가는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외규장각. 그러니까 규장각 누가 만들었다 그랬지? 네. 기억 안 나? 정조. 그렇죠. 정조가 규장각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 바깥쪽에 있는 외규장각에서 귀중한 물건을 뺏어갔대요. 자, 왼쪽에 보면 외규장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했는데 이 강화도에 있는 거를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이렇게 강화도를 침략한 프랑스 군대가 있는 상상화죠. 상상화 이랬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정족산성 바로 이렇게 생긴 산에 있는 성입니다. 여기서 이겼다 졌다? 졌다. 이겼다고. 이겼어요. 써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프랑스가 진 거지. 네, 그렇죠. 그죠. 근데 도망가면서 뭘 훔쳐갔다 그랬어요. 자, 그때 장수 이름이 양헌자 숫자 장군이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에 있는 산성이에요. 자,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전 미국 상선은 배는 배인데 무역을 하는 배야. 군함이나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대동강을 거슬러서 올라왔대요. 대동강이면 어디냐? 남한이냐 북한이냐? 북한에 있는 강이죠. 자, 거기를 바다에서 거슬러서 올라온 거야. 그래서 평양에 있는 데서 통상을 요구했대. 야, 우리나라랑 무역하자, 통상하자. 미국에서. 그때 미국 선원들이 우리는 안 해. 그러니까 조선 관리를 가두었대. 배에다. 그리고 대포를 막 쐈대. 행패를 부린 거죠. 그랬더니 평양 사람들이 이 배를 불태워서 침몰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미국에서 군대를 보낸 거죠. 야, 니네 우리나라 배를 니네가 불질렀어? 맛 좀 봐라 하고 강화도를 침략한 겁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부분, 조선 역사에서 거의 제일 중요한 장군입니다. 바로 어제연 장군. 네. 그죠? 이 어시 중에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죠? 어지환을 비롯해서 네, 아닙니다. 어제연,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훌륭한 어제연 장군이 조선군 끝까지 맞서 싸워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대요. 그리고 미국의 위협에 조정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스스로 물러갔대. 이거는 뭐야? 강화도 조약. 아니, 써있잖아. 네. 신미양요라고 써있잖아요. 신미년에 있었던 서양과의 그죠, 전쟁이다. 아까는 병인양요, 병인년에 있었던 서양과의 전쟁. 이번엔 신미양요, 신미년에 있었던 전쟁. 자, 두 번 이제 서양하고 싸웠잖아요. 한 번은 프랑스, 한 번은 미국. 그랬더니 흥선대원군이 의지를 다지려고, 우리가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다짐하면 시간은 금이다 이런 걸 써가지고 막 이마에다 붙이거나 책상에 붙여놓고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척합이라고 하는 거를 세웠대요. 이 척합의가 뭐냐면 서양과는 교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비석에다 새겨가지고 세워놓은 거야. 의지를 다진 거지. 자, 그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밑에 척합이 나와 있지?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은 친하게 지내는 거야. 화친을 주장하는 일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하고 우리는 사귀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밑에 사진 보면 강화 강성보라고 하는 사진 또 나와 있는데요. 신미양요 때 이 어제연 장군이 미군과 맞서
싸운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싸워서 물러가게 했대요. 자, 마지막. 자, 프랑스랑 한판 했지? 미국이랑 한판 했지? 이번엔 일본입니다. 자, 병인양요가 먼저, 그 다음 신미양요, 마지막은 강화도 조약. 그렇습니다. 일본도 조선에 통상하기 위해서 군함을 보내요. 네. 그 배 이름이 운요호입니다.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아요. 뭐 운효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운요호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주시고요. 일본 군함이 강화도 초지진이라고 하는 주변에 네, 불법으로 측량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 집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이 몇 평인지를 막 잰 거야. 그러면 침략한 거지. 네. 그지? 5반 애들이 우리 반에 와가지고 사물함 크기를 재면 가만히 있을 사람 있어요? 인성. 그렇죠? 인성보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불법으로 측량했대. 그래서 조선군이 일본군에 대포를 쏘았대요. 돌아가! 꺼져! 한 거죠. 네, 일본 군함이 초지진에 대포를 쐈대. 그죠? 우리나라가 대포를 쏘니까 일본 군함 운용에서 대포를 쏜 거야.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 니네가 먼저 대포 쐈잖아 하면서 개항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두 나라 대표가 강화도에 모였대요. 강화도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개항 시기에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었대. 그리고 일본하고 개항을 하기로 했대요.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1876년. 자, 이 강화도 조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그죠? 김윤재, 너 처음으로 사귄 친구가 누구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막 처음으로 사귄 여자친구 이런 사람 기억에 남겠지, 그치? 이 강화도 조약은 그런 의미야. 우리나라의 첫 번째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조선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윤재야 나랑 친구하자. 그랬더니 윤재가 친구를 해줬어. 그 대신 야 그 대신 매일매일 나한테 1,000원씩 바쳐라. 약간 이런 느낌. 불평등하죠? 네. 이런 조건에 안 좋은 조건의 조약이었다는 거. 어떤 조건이었냐? 밑에 봤더니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죠? 조선은 부산 위에 두 곳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하는 걸 허가한다. 7조. 일본인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는 걸 허가한다. 그죠? 남의 집 사람이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 조선의 항구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은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 우리 반에서 잘못한 친구가 있으면 누구한테 혼나야 돼요? 우리 선생님. 나한테 혼나야 되지. 근데 옆에 5반 쌤이나 다른 반 쌤이 혼낸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겁니다. 밑에 사진 보면 네, 운영호 사진이 있고요. 군대, 군함입니다. 오른쪽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을 때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나라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일본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일본. 그렇죠? 이 사진만 봐도 약간 불평등 조약이었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한번 비주얼 맵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선의 개항 첫 번째 단원에 대해서 네? 조선의 개항에 대해서 비주얼 맵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명서. 네. 자, 오늘 같이 공부했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재밌어요. 다음에 또 할래요. 네. 윤재는요? 알겠어요. 민서는 두 번째네요? 그쵸. 네. 진입자예요. 진입자. 자. 갑자기 와가지고. 자, 오늘 명서하고 윤재가 이렇게 선풍기 너희들 위해서 봉사한 거 고맙게 생각하면서 더운 여름 시원하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하죠? 안녕.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